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북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북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벌써 11월 3일차가 되었죠. 수요일이 되면 언제나 좀 신나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하루 보내고 나면은 일주일의 중간이다 보니까 이틀만 더 보내시면 쉬는 날이 오기 때문이죠. 물론 주말에도 일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못 쉴 수도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연휴가 없기는 하고 휴일이 없기는 합니다. 우울한 얘기는 그만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당근페이가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10월 말 정도에 나올 거라고 이게 얘기됐던 건이었었거든요. 그 당근페이는 당근에서 만든 거죠. 당근마켓에서 쓸 수 있는 페이로서 우리가 보통 당근에서 거래를 할 때 물건을 주고받으면 그 다음에는요. 저 계좌번호 좀 하고 난 다음에 밖에 빠져나가서 보내야 됩니다. 이게 당근 전화가 나왔을 때부터 제가 분명히 나온다고 했던 서비스였었거든요. 실제로 오픈이 된 건데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으로 확대를 한다라고 하네요. 장점이라면은 계좌 없이 송금이 가능한 건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 토스처럼 계좌 없이 전화번호만을 송금한다? 이건 아니에요. 또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네, 당근페이 지갑에 충전을 시켜놓고 나서 이 돈을 송금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왜 안 돼? 이거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언론에 노출이 되고서 당근마켓에 올라온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나의 당근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오른쪽에. 그걸 누르시게 되면은 하단에 당근페이 지갑이 뜨게 되어져 있는데 저도 아직 없습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은 이것도 어느 지역인지 이 로컬 중심으로 따지는 것 같아요. 최대 충전 금액이 5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늘어날 수도 있겠죠. 당근페이 제주도에 오픈했었는데 자, 그래도 앞으로 남은 관심은 뭐냐면 이게 지역 상권에서 얼마만큼 사용되느냐일 겁니다. 당근의 가장 큰 힘은 로컬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네에 돌아다니실 때 동네에 있는 매장들이 당근페이에 가입을 해서 여기서 마케팅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되면 하이퍼 로컬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 텐데 제가 하나 간과했었던 게 전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당근페이를 많이 쓰게 되지 않을까 지역 상권들이 이 생각을 했었었는데 하나가 빠져 있었어요. 자, 뭐가 빠져 있었냐면은 이것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가맹점을 가입시켜야 되는 개념이에요. 쉽게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활성화시키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이제는 좀 다를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더라도 편의점에서 제가 결제를 하더라도 쉽게 카카오페이로 결제가 가능해요. 이제는 어디에서나 이제 익숙해졌다는 거죠. 쓰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그럼 당근페이는 과연 어떤 식을 택할지는 모르겠는데 익숙함을 넘어서는 게 가장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은 주도할 수 있겠죠. 괜찮네요. 어쨌든 응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애플의 아이패드가 50% 감산을 했었다고 해요, 생산을. 이 반도체 공급난이 애플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죠. 최근 2개월간의 아이패드 생산량이 원래 계획의 50% 수준으로 감축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들의 아이패드가 늦게 도착했던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아이폰으로 돌렸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에 더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폰이죠, 패드가 아니라. 이렇다 보니까 더 많이 잘 팔리는 것부터 팔겠다. 이걸 밀 수밖에 없는 걸 겁니다. 또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애플은 이런 결정들 자주 내렸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핵심은 반도체 수급난이 과연 언제 정상화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위드 코로나가 되고 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비슷하니까 해결이 되어져 가고 있기는 한데 지금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공급망에 또 얽혀 있는 것들이 물류죠. 이 모든 것들이 얽혀 있는 상황이라 사실 좀 연말까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것들 조심스럽게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 물류 부분은 보시면 재밌으니까 이것도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1월 달 같은 경우에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아마존이 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또 11월 11일 기다리고 있는 광군제 때 알리바바는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들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입니다. 오늘 짧은 소식들입니다. 소프트뱅크 투자회사죠. 비전 펀드는 투자를 너무 잘하고 있는 회사이고 될 만한 회사들만 투자를 하는데 바로 이 회사가 메타버스 게임으로 유명한 더 샌드박스의 1,100원어치 100원 1,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소프트뱅크만 아니고요. 묶어서 들어가거든요. 국내 삼성 넥스트라든지 갤럭시 인터랙티브 등의 기업도 함께 참여를 했어요. 근데 저도 솔직히 제 메타버스 강사 아닙니까? 이미 시작된 미래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한데 그 책에도 비슷한 내용을 써놨거든요. 더 샌드박스가 잘 되면 대박일 거예요. 근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전. 왜냐면은 책을 제가 냈었던 시점이 6월 달이었는데
그때까지도 프리오더였었고 아마 이게 지금 11월 달이니까 내년 초가 돼야지만 정식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 워낙에 관심이 많이 가고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랜드를 팔 때마다 다 팔리거든요. 이미 보유하신 분들도 제 주변에도 몇 분 계셨던 것 같고요. 아 근데 이거 신기하네요. 자, 제가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확실히 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또 투자를 결정했다고 하는 거는 분명히 괜찮은 게임이라는 걸 보고 있다는 거겠죠. 덕분에 코인 시장에서 샌드 코인이 지금 폭등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은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고 좀 관망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IT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간단한 거 세 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소프트뱅크 더 샌드박스에 1,100억 원 투자했다는 이야기, 애플 아이패드 생산 50% 감산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당근페이가 출시되었다는 이야기. 세 가지 소식 들어주고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4일. 11월 4일이면 이제 애플 TV 플러스가 국내 정식으로 런칭이 되니까 아마도 최근에 아이폰을 쓰셨던 분들이나 아이패드 쓰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왠지 이거 한 달짜리나 1년짜리 무료 쿠폰을 주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것도 기다리는 재미가 있겠습니다. 자, IT 트렌드를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내일 또 여러분들의 출근길 그리고 퇴근길에 재밌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